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론과 인성, 보육교사 인성론을 강의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주차 2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책은 보육교사론과 인성, 조혜경, 구경선, 안미희 님이 저자이고요. 창지사에서 나온 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 이제 보육교사로 준비하기라는 부분이고요. 제1장 보육교사의 이해 부분부터 이제 저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육교사직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 보육교사직의 선택과 보육교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 1-1을 한번 살펴보면 최초의 어린이집 카사데이 밤비니라는 곳입니다. EBS 지식 채널 이 어린이의 발견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교육 홍보 영상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QR로 찍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제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육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보육의 개념입니다. 보육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의미를 이제 유아를 보호, 교육한다는 의미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을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구분해서 보자면 협의의 의미로서는 보육은 성인이 이제 어린 아동을 이제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발달을 의도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광의의 교육은 어, 광의의 보육이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 그쵸. 성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방식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환경의 광범위한 형성작용을 의미합니다. 네, 영유아 보육법, 네, 2020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서는 영유아란 만 6세 미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혹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보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육이란 그쵸, 네, 어, 보육의 개념은 네, 보호 및 양육을 포함한 이제 모든 교육의 통합적인 개념이며 영유아와 이제 가정의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 지원을 넘어서 가정 양육 지원에까지 포괄하는 네,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육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최초의 어린이집 카사데이 밤비니도 부모가 이제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공동 육아를 하기 위한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육 또한 이제 산업화, 전문화, 여성의 사회 참여 등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육아의 사회화와 함께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겠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육아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사적 영역에 속했지만 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가 기관에 아동을 맡긴다는 타가의 의미가 짙었습니다. 타가는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타인에 의해서 제공되는 보호에 중점을 두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가소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타가의 대상은 우리가 그쵸? 정상적인 양육이 어렵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돌봐준다는 선별적 구빈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개념이 들어온 1991년도의 영유아 보육법 제정 당시에도 보육은 선별적 복지 수준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사회 보육 변화와 보육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명시가 되었었고, 보육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호와 교육을 받아서 최적의 발달을 도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제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었던가요? 2010년부터는 이제 영유아 어린이집이 무상 교육이 이제 되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보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접근에서 이제 생각을 해왔으나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는 아동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노동권과 육아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개념과 의미를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육의 개념과 의미, 보육 아까 제가 설명을 네, 보육의 개념과 의미를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육이란 아까처럼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인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발달을 의도하는 행위로서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광의의 의미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에 이제 광범위한 형성작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육의 개념은 아까처럼 이제 넘어가고 지금 저희가 네.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것들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유아를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 보육의 개념은 네, 보호 및 양육을 포함한 교육의 통합적 개념이며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어린이집을 통한 대리 양육 지원을 넘어서 가정 양육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보육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육은 포괄적인 보육 서비스입니다.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호와 교육의 통합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여성 및 가족, 나아가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이제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육은 보충적 서비스와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입니다.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가 속한 가정의 양육 기능을 보충해주고 가정의 양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보육이 기존의 보충적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육아를 지지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보육은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보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육아 문화 개선 및 양육의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일과 양육이 행복한 사회 문화 가치 추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보육의 개념은 이제 알게 되었고요. 보육교사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교사라는 사람은 보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2020년, 그쵸? 네, 따르면 보육교사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로서 보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보육교사의 개념을 이제 또 한번 살펴보면 네, 첫 번째는 법적 사회적 측면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자, 그리고 소정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발달적인 존재로서의 측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교직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달하는 존재입니다. 영유아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영유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존재이며 일반적으로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가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들에게서도 영향을 받는 상호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에서 그쵸? 네,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개념에 대해서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적 기준을 통해 본 보육교사. 네, 법적으로 보면 또 조금 많이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정의입니다.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 보육법 제2조 5항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보육교직원이라고 합니다. 보육교사, 보육사업 안내,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하고 수여하는 국가 자격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0에서 만 5세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자로서 전문 양성 과정을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자격 요건뿐 아니라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그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는 보육교사직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영유아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삶의 영유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보육교사직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직업적 특징입니다. 네. 첫 번째,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사명감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 사이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보육이라는 이제, 맞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가르치는 일 사이의 조화를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의 상호작용에 민감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모님과 교사와 그리고 유아와 상호작용에 민감하게 네, 반응해야 되는 이제 그쵸. 우리 어, 직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이제 건강한 그쵸.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데 필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라는 직업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보육교사직의 선택입니다. 보육교사가 왜 되려고 하는가? 왜 되려고 하는가? 저희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가 좋아서, 혹은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비 보육교사들의 보육교사직 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 유미림 탁수연 2010년도의 연구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입니다. 66.4%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직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아주 강하겠죠. 두 번째는 어릴 적 꿈이어서 어릴 적 꿈이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16.6%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으로서의 보람을 위해 8.1%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정적 직업을 갖는 취업을 위해서 3.2%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이제 유치원 교사, 유치원 정교사는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3.2% 보육교사직을 선택했습니다. 네. 보육교사직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또 보게 되면 선택하게 된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사회 공헌형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성격 적성형입니다. 교직이 성격과 적성에 맞아서 세 번째는 전직형입니다. 생활의 필요를 고려할 때 이 직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전직. 네 번째는 공리형입니다. 장래성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막연형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쩌다가 선택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권유형, 네, 권유를 받아서 선택한 것이고, 일곱 번째는 강제형, 강제를 받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보육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후에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이제 보육교사직 선택 동기에 대해서 예비교사 본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육교사직 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의 사례를 보면 첫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보육교사직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그쵸? 아이들이 가르쳐 본 경험. 둘째, 교사가 되기 이전의 학생으로서 교사를 바라본 경험이 보육교사직을 선택하게 하였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보육교사직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취업 전망이 좋아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서 적성에 맞아서 등이 있습니다. 책의 예비 교사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예뻐했지만 잘 놀아주는 방법을 몰랐다. 중학교 때 이모의 임신으로 3살 배기 친척 동생이 우리 집에 5개월 정도 함께 지내게 되었다. 서툴지만 씻겨주고 책 읽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놀아주며 아이와 함께 있는 일이 참 즐겁고 뿌듯하다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학창 시절 매주 토요일 아버지와 함께 6년간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고 좋은 것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그 소중한 경험과 개인적 배움을 발판으로 내가 가진 재능과 장점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보육교사가 되리라 결심했다. 네, 첫 번째죠.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보육교사직 선택에 영향을 준 경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교사가 되기 이전에 교사를 바라본 것도 한번 인터뷰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만난 원장님께서 나를 엄마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며 받았던 관심과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보육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네. 이거는 두 번째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주변인으로부터 권유는 또 한번 사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는 언니의 조언으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언니가 늘 하는 말은 힘은 들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 웃게 된다며 참 행복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면 고민하지 말고 보육교사를 하라고 추천해 주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책의 표 1-1에 보면 보육교사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들을 이제 한번 써서 이제 기록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나의 보육교사직 선택 이유가 무엇인지 각 내용에 따라 적어보자. 개인 내적 요인.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보육교사가 아닌 이제 유치원 정교사를 유아교육과를 저희도 똑같이 유아교육과 출신이죠. 유아교육과를 가기로 한 동기는 음, 아이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었는데 이제 20대 중반 정도 후반에 결혼을 한가 동시에 이제 내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유아교육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고 내 아이를 잘 알아가고 잘 케어하기 위한 이제 그러한 것으로 처음 스타트는 이제 공부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저 또한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를 이제 따게 되었고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조금 공부가 좀 이전보다 재미가 있었고 논문이나 여러 가지 네,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석박사 이후 연수까지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까지 네, 이제
지지하게 됨으로써 개인 내적 요인으로 시작했던 단 하나의 선택이 사회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까지 어, 많은 이제 파급 효과를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저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육교사직의 선택 앞쪽으로 가서 보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세 번째 주변인이 저희 엄마랑 이모였고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모가 이제 유치원 원장님이셨고 한번 권유를 받아서 어떻겠느냐, 이제 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 또한 이제 그 주변인인 거죠. 이제는 주변인으로서 여러분들께 혹은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네, 이제 보육교사직을 혹은 유치원 정교사직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까 이제 전문성이 있는 자격을 갖춘 이제 교사라는 그런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러니 뭐 주부나 아니면은 나이가 드신 뭐 남자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쵸 보육교사직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육교사를 따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이제 내용에 따라서 적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적어서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보육교사의 선택 이유 되겠습니다. 네. 네, 보육교사직의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보육교사직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내 적성에 맞는가라는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성은 이제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어떠한 직업이나 일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보육교사직의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된 검사 도구를 이제 소개합니다. 김혜경 2012년 도구에서 이제 논문에 개발한 보육교사의 적성에는 대인관계 능력, 영유아에 대한 수용성과 민감성, 그리고 네,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업무에 대한 소명감, 긍정적인 정서의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나와 있진 않네요. 자, 보육교사 적성 검사 도구 문항을 한 몇 개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교육, 건강 또는 복지를 개선하는 직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를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제 검사 도구들이 책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걸쳐서 5페이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체크 표시를 해서 나는 보육교사직을 선택할 때 내 적성에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보육교사직의 적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이제 챕터별로 검사 도구가 있고요. 검사 문항은 총 이제 54문항이 되겠습니다. 54문항에서 네, 그쵸? 7가지의 챕터로 검사 도구가 개발되었습니다. 내적성에 맞는가? 우리가 유치원 정교사 저희도 유아교육과이니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이제 받기 전에는 적성 검사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적성 검사를 하는데 거의 뭐 98%는 그 적성에 맞다라고 나오지만 한 2% 정도, 1% 정도는 적성 검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교사와의 적성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때는 취득할 때에는 적성 검사를 하지 않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습득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질 때에는 어, 먼저 적성 검사 2회에 걸친 적성 검사를 완료한 뒤에 이제 자격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네.
저희도 적성에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보육교사를 준비할 때 보육이란 무엇인가, 보육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법적인 정의,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보육교사직의 선택, 7가지가 이제 내 적성에 맞는가, 여기까지 오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다음 3교시에는 아까 앞에 영상과 그리고 지금 저희 보육교사의 이해 이 부분, 뒷부분을 같이 이제 해서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딩 할 테니 확인하시고 영상을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1교시 아니죠. 1주차 2교시 수업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